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하청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부품 국산화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한 개의 완성차 독점 체제 속에서 완성차 업체는 국산화율을 높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입 부품만으로도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7년 아시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진입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부품 국산화율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정부는 수평 괴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평 괴활화는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 부품 한 개 기업당 한 개 전문 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업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평 계열화 정책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1978년과 1982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의 1, 2차 개정으로 대기업 주도의 수직 계열화 정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품질 문제 등의 이유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배타적으로 거래하는 계열 전속의 하청기업과의 거래를 축구했습니다. 하청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적어 완성차 대기업이 기술 대여도를 통해 부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관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포니 엑셀 개발과 30만 대 양산 공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부품업체의 수직 계열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전략화가 중소기업 육성보다 우선이었으므로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차 대기업과 부품업체 간 하청 관계는 부품을 발주하는 원청 기업으로서의 완성차 업체가 신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형태와 기능, 설계를 규정하고 주로 제조 능력만을 지닌 수주 기업으로서의 하청,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부품기업 간의 하청 관계는 대등하지 않은 거래 관계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기업의 수요 독점적 발주로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 결정으로 하청 기업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완성차 대기업은 기업 내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를 지속적인 부품 가격 인하를 통해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하청 중소기업의 저임금 간의 임금 격차를 이루어 자동차 산업 내 임금과 고용의 이중구조 형태를 지녀왔습니다. 이러한 하청관계와 임금의 이중구조는 완성차 대기업은 영업이익을 획득하기 용이한 관계로 지속되나 하청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의 하락과 버거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의 감소로 이어져 저임금 구조는 장기화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경영 성과의 악화로 인해 제약당하게 됩니다.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도요타 자동차의 원청과 하청기업 간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품질과 기술 수준 그리고 기업 규모는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 대등하지 않은 관계는 부품 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글로벌화를 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완성차 대기업은 핵심 기능 부품과 정비 부품의 고수익 부분은 자회사 또는 혈연 관계의 투자 계열사에게 맡기고 단순 구조의 저가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요구하며 계약을 압박하는 관행을 유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재벌 완성차 대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원하청 관계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하청 부품 기업에 대한 부품 단가 인하와 합리화 압박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 요구는 라인 자동화, 저부가가치 부문의 외주화, 적기 생산 방식을 위한 완성차 주변으로의 공장 이전, 무쟁의 각서 요구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 원하청 거래 관행에 대해 정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부품 업체의 기술 개발, 금융 지원, 경영 자문으로 부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관련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기아 자동차, 대우 자동차의 부도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협력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우 자동차의 계열 부품사였던 대우 기전은 GME 자회사 델파이에 인수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에 납품했던 만도기계를 소유했던 한라그룹이 부도를 맞아 핵심 부품 업체들이 해외 자본에 매각되었습니다. 1999년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취임 이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주요 핵심 부품 업체는 현대모비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부품의 모듈화를 추구했습니다. 부품의 모듈화는 개별 조립 부품을 라인에서 조립하지 않고 미리 하청기업 단위에서 수십 개의 부품을 하나의 모듈 단위로 조립하여 납품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부품의 모듈화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가 부품 모듈 가격과 생산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하청업체는 부품을 조립하여 모듈을 생산, 납품합니다. 단순 조립 단계에서 1차 하청업체는 부품에 대한 개발권을 가지고 하위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전하면 1차 하청업체는 직접 모듈을 개발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기여도 방식의 납품 관계를 형성합니다. 1차 하청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는 2차 하청업체로 진입하여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칵핏과 셰시 모듈 부문에서 2001년부터 단순 조립을 넘어 모듈 설계에 참여하고 2004년부터 기술 통합 모듈 개발에 나섰습니다. 프론트엔드 모듈 부문에서는 2005년부터 기술 통합 모듈 개발에 진입했습니다. 부품의 모듈화는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형 모듈 업체가 나타나고 전문 기술을 보유한 공급 업체와 단순 가공 부품 업체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지능형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증가는 전장 부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완성차 업체와 전장 부품 업체 간 보다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LG전자, 2차 전지를 납품하는 LG화학 등 글로벌 전장 부품 업체로 성장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부품 업체의 대형화를 지연시키고 부품 업체 간 경쟁을 격화시켜 단가를 인하할 목적으로 복수의 부품 업체에 동일한 부품의 견적을 제출케 하여 낮은 가격의 부품을 선정하는 복사 발주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1997년 완성차 업체들의 복사 발주 비율은 60%대에서 2001년 이후 70%대 중반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1조가 넘는 부품 업체의 경우 현대자동차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주를 받기 위해 매출액을 1조 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기업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스스로 대형화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간 임금 격차는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놓고 볼 때 1990년 완성차 임금 100일 때 부품 업체 전체의 임금 수준은 61.2에서 2001년 53.1로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종업원 규모가 낮아질수록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50인에서 99인 사이의 부품업체의 임금 수준은 1990년 51.3에서 2001년 46.3으로 임금 수준도 평균보다 낮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종속적이고 전속적인 원하청 거래 구조는 상시화된 단가 인하로 부품업체의 전반적인 생존성과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2년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는 1차 부품업체 898개사 중에서 대기업은 229개사, 중소기업은 669개사로 중소기업 비중이 74.5%를 차지했습니다. 25%에 이르는 대기업은 대형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매출은 대형화, 모듈화, 전장 부품의 고급화, 부품 업체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중소 부품 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 기업 가운데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계열 5개사와 만도, 한온 시스템이 명단을 올렸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열 5개사는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현대캐피코입니다. 이들 7개사의 매출은 합산하여 515억 달러를 기록하여 글로벌 100대 부품사 매출의 약 6.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100대 부품사 가운데 진입할 국내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하청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